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메리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차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상황실 안에서 굵직한 기업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코스닥, 아니 성장주의 순환인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포함해서 저희 채팅방에 LNF, 에코프로 이야기도 있고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들 만에 악재가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외국계 매도 때문이다라고 좀 치부하는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HTS 다들 보시니까 네. 거기에 수급 동향 한번 한 달치 보시면 최근에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락의 주도 원인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원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워낙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이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 대주주 요건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피 물량 이제 이렇게 대주주가 많아서 회피 물량이 많아 개인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그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좀 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성장주들 특히 이제 고밸류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좀 포지션이 이동되는 비중 조절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좋아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화학주라든지 쪽에 비워놨던 자리들을 조금 채우는 이제 일부 이제 많이 먹은 이제 많이 수익이 난 부분을 팔아서 메꾸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단기에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 초 대비해서도 지금 올 초의 가격이 17만 원대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 거의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욕구는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성장성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추가 수주 이런 물량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빠지는 것도 새로운 또 진입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매도도 물론 오늘 장은 나왔지만 최근에 오히려 기관들이 많이 매도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게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과했다. 펀더멘탈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켠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장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 차장님은 어느 쪽에 동의하시는지?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금리 인상이 되면 단기적으로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네.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요? 금리가 좋아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 신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가 마련되는데 역사적으로도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기업의 부채가 더 늘어나는 투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건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좀 줄어든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할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쪽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지금 최근 하락은 저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네. 지금 어차피 고밸류 지금 PER을 따지면 100배다, 70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에코프로 BM이나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50배가 기본적으로 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고 결국엔 이제 내년 되면 그게 또 100배가 50배가 되고 그 다음에 25배가 되고 그래서 고밸류에 사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하시고 성장주는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이 완벽하게 보이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빠질 때마다 이제 받아내는 물량들 이제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7만 원 선에서 50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라고 보면 이제 한 12, 13% 조정받은 건데 네. 이렇게 올랐는데 12, 13% 조정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50만 원 이하면 오히려
좀 다시 사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사장님은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로 보인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성장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또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실 성장주여도 2차 전지주랑 다른 성장주를 동일시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면도 꼽아주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대응 전략, 또 저희 채팅방에 에코프로도 궁금해요라고 올라왔는데 네. 동일시해서 볼까요? 어떻게 해볼까요? 뭐 에코프로 어차피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된 그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HN도 이제 같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저는 뭐 지금은 좀 좋은 기회까지 떨어졌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초반이면 뭐 괜찮아 보이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BM을 한번 매도를 해서 네. 매수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한 50만 원 이하면 그때부터 좀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두 종목 모두 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은 접근 가능한, 매수 가능한 타이밍을 주는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 전반에 대한 의견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락장에 강한 반도체, PSK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반도체가 시장 상승에도 소외받고 하락하면 더 빠지고 그랬는데 지난주부터인가요? 한 2주 정도는 오히려 하락장에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소부장이 올 연말에 더 강할까요? 일단 뭐 마이크론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큰 건. 네. 이 이상한 현상인데 3위 업체를 보고 1, 2 업체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속상하네요.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공급난이 어떻게 보면 해결된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 국면으로 가는 중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잘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디램 쪽이나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정상 가동을 해서 계속 잘 생산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비메모리라든지 다른 부품들 그다음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소외받았던 그런 부품들이 공급난이 생기면서 사실은 반도체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죠. 다른 것까지 같이 합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스 시간에 제대로 간 거는 우리 반도체밖에 없는데 나머지 애들이 늦게 오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 과정으로 보이는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부분 때문에 반도체 가격들도 좀 뭐 일부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TSMC가 너무 이제 캐파가 꽉 차서 맞아요. 삼성전자로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일정 부분 MS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세가 되면서 특히 또 미국의 20조 투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럼 비메모리 관련된 그런 투자가 또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됐죠. 연초에 한번 부각됐다가 이제 사그라들었던 것이 이제 다시 연말 즈음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이런 점들이 이제 최근에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고요. 특히 이제 소부장들 보면은 실적이 대부분 다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8월 이후에 한번 심하게 꺾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도 뭐 지금 급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준비했는데 뒷버스가 오지 않아서 출발을 못한 그런 경우가 연출됐었고 지금은 다시 버스들이 제 시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반도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PSK는 해외 고객사 설비 투자의 수혜주로도 꼽히는데 투자 매력 높습니까?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저도 8월 달에 이제 7, 8월 달에 네. 이 종목을 공부를 하고 이 종목이 너무 좋구나 해서 그랬어요? 예, 근데 왜 말 안 해주셨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는데 네. 그 뒤로 폭락을 했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이제 모멘텀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그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이 이런 모습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PSK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전체 맞아요. 주봉으로 보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PR 스트립 장비라는 매출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 장비가 전공정,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인데 이게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무조건 써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좋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올해도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영업이익이 올해 아마 처음으로 1,000억을 넘어갈 것 같은 이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화권이라든지 대만 쪽에서도 계속 콜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파운드리 투자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다 좋아지는 상황, 메모리의 반등과 비메모리의 이제 투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PSK를 좀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비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장비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 주는데 저희가 앞서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도 지금은 반도체를 꼭 담아야 된다. IT 위주로 공략을 해보았거든요. 이건희 차장님은 그러면 연말에 주목하고 있는 또 주목할 만한 반도체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어요? 뭐 소부장 중에서 뽑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시지 않을 거면.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장비주로는 PSK랑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정도로 보고 하나마이크론 있고, 좋죠.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검사 장비인데 이제 약간 미세화 공정이 강화되고 이제 반도체가 복잡해질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하나마이크론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소재주로는 이제 원익 QNC, 그다음에 뭐 ISC, 뭐 하나 머티리얼즈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저희가 앞서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2차 전지고 하락에도 걱정하지 말자. 좀 더 빠지면은 굵직한 종목들은 더 담자라고 했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잖아요. 네. 연말 포트를 이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게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뭐 2차 전지는 일부 항상 10% 이상에서 20%까지는 갖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련 네. 주식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0에서 20% 무조건 가져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IT의 두 축은 아마 이 두 개가 계속 강할 걸로 보고 있고 반도체는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매력이 좀 더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연초까지는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를 어떻게 보냐가 되게 중요한데 아마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근본적으로 좀 바뀐다라고 하면 네. 제일 먼저 외국인들 입장이라면 지금 최근에 산 것도 한 1조를 지난주에 한 1조를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반도체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반도체랑 2차 전지는 포트 안에 꼭 담아 가셔야겠네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LX세미콘 내년 매출 급성장 전망 나왔습니다. 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금 DDI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력을 전환하는 반도체 같은 겁니다. 이제 부품인데 이 부품을 주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 LX세미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LB세미콘이었는데 맞아요. LX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저는 아직도 LX세미콘으로 LB세미콘이 더 익숙해요. 네, 그렇죠. 근데 좀 무거웠던 종목이 이제 오늘 좀 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럼 이제 목표가 자체가 이제 뭐 한 24만 원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주요 고객사가 다 이제 이쪽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고객사가 지금 IT 패널을 만드는 회사,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DDI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뭐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면에 또 이제 이 증설이라든지 경쟁사가 또 거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8인치나 12인치 파운드리 캐파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것들은 경쟁사도 없고 그럼 가격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되게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한마디로 TV는 OLED, LCD 가릴 것 없이 지금 TV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이제 OLED TV에 대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공급량을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또 모바일도 OLED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모바일 OLED 관련된 DDI 이런 그 부품도 수요가 견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 걸 갖다 써야 되는 LX세미콘 걸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LX세미콘이 나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밸류는 좀 싼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급하게 올라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 LX세미콘 아까 살짝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LB세미콘이 아니라 실리콘웍스에 실리콘웍스. 저희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실리콘웍스. 또 시청자분께서 정정을 해주셔서요. 이 부분 짚고 넘어가 보겠고요. 이 LB세미콘, LX세미콘. 네, LX세미콘이 보니까 디스플레이로도 묶이고 반도체로도 묶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내년 매출이라면은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투자 의견을 가져가 볼까요? 일단 지금 보면 뭐 내년 이제 2022년 네. 뭐 예상
실적 대비해서 PER이 한 5배에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좀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제 평균적으로 한 8배에서 10배 정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가는 여기서부터 훨씬 더 상향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주가를 고점 부근에서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예측했을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 계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뭐 지금 일부 애널들은 24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데 저는 한 20만 원까지는 봐도 괜찮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 오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따라 사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시다가 한 13만 원 뭐 언저리까지 좀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무렵에 한번 다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LX 세미콘 목표 주가 2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저희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짚어봤고요.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